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30대 후반이지만 흰머리가 많은 어느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금요일 밤 9시 50분 정도 됐고요. 야근을 좀 하고 방금 퇴근을 했네요.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잠깐 마트에 들러서 염색약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내일 여자친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요. 이것저것 잘 풀리면 올해 안으로 결혼을 하자고 유자씨와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사 드리는 게 첫 스타트일 수도 있겠네요. 저랑 유자씨랑은 6살 차이예요. 많다고도 볼 수 있는 나이 차이인지라 괜히 또 흰머리가 많으면 유자씨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새까맣게 염색을 살짝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흰머리가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살짝 있습니다. 집 근처 마트는 10시에 닫아서 회사 근처 마트에서 사려고 왔습니다. 복잡하게 염색하는 건 귀찮아서 샴푸처럼 짜서 쓰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걸로 합니다. 여기 있네요. 염색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긴 한데 보통 이걸로 합니다. 간편하더라고요. 별 의미 없는 고민이기는 한데 할 때마다 어떤 색으로 할지 조금 고민합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에 그냥 짙은 갈색으로 결정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쓰는 제품이라서 브랜드를 찾아보니까 미장신 제품이네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하는 회사인지 어느 나라 회사인지 좀 찾아봤는데 대충 찾아봐서 그런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회사인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즘은 일상 속에서 쓰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보고 있어요. 뜬금없이 궁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염색약은 16,000원 주고 샀습니다. 한 번 사면 두세 번은 하니까 미용실보다 확실히 저렴하기는 한데 다른 염색약들보다는 이게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괜히 싸다고 다른 거 샀다가 제 피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이 제품만 계속 씁니다. 모자이크를 할 거긴 한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흰머리 관리보다는 몸매 관리를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30대 후반 되면 20대 때만큼 살이 잘 안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20대 때랑 식욕이 똑같아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저번 주도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는데 야근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먹어댔네요. 아무튼 염색은 평소랑 비슷하게 잘 됐습니다. 두피도 다행히 안 따갑네요. 전 인류가 다같이 공평하게 대머리면 여러가지로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열전의 날이고요. 다이소 눈썹 칼로 눈썹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눈썹이 좀 제멋대로 자라는 편입니다. 철권이라는 격투 게임에 보면 헤이아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눈썹을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약간 도사님 눈썹 같다고 해야 될까요? 코털도 자르고 면도도 하고 오랜만에 비비크림도 발랐네요. 나이 먹으니까 코털도 엄청 굵게 자라더라고요. 예전에 아저씨들 보면 코 속에 있는 털들이 진짜 엄청 굵게 느껴졌는데 저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봅니다. 나이 먹을수록 코로 한숨 쉴 때가 많은데 스트레스 가득 담은 콧바람에 잘 버티려고 코털들이 두꺼워지나 봅니다. 바지는 어제 빨아뒀는데 잘 말랐네요. 셔츠는 유자씨가 사준 거를 입을 겁니다. 1+1에서 저번에 셔츠 2벌을 구입했어요. 버스 타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어요. 유자씨 집 근처 고깃집에서 부모님을 뵙기로 했고요. 유자씨랑 먼저 만나서 부모님들이 선물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첫 인사 드릴 때 선물은 보통 다양하게 하긴 하던데 한우나 영양제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유자씨랑 같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왔고요. 여기를 자주 오지는 않는데 보통 올 때마다 1층에 엄청 이것저것 많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텅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소고기를 사러 마트로 갑니다. 소고기 파는 쪽으로 와봤는데요. 한우를 좀 살펴봤어요. 일정 금액 이상 사면 보냉 가방에 싸서 포장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사실 유자씨 부모님 드릴 선물이라서 금액이 문제라기보다는 한 번에 소고기를 너무 많이 사가면 냉동해서 드시거나 조금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긴 했는데 최소 몇 시간이라도 신선하게 보관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보냉 가방에 포장해주는 만큼 금액을 구입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영상쯤에 나올 거기는 한데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시장의 한우 전문 매장에서 샀거든요. 백화점에서도 사보고 시장에서도 사보니까 시장 쪽이 한우 구입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인사드리러 갈 때 한우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고기는 꽃등심이랑 등심이랑 이것저것 구이용으로 구입했습니다. 한우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본 거는 처음이라서 재밌더라고요. 포장할 때 기다리다가 심심할까봐 좀 걱정돼서 그런지 TV가 한 대 있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품명도 붙어있고 한 거 보니 나름 홍보 목적도 있는 듯 보였습니다. TV 매장이랑 한우 매장이랑 상부상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저는 결혼을 하면 TV를 살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큰 TV 하나 있으면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많이 볼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TV 틀어두면 몇 시간 그냥 가버리잖아요. 대학 때도 자취방에 엄청 큰 브라운관 TV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과제하다가 집에 오면 보통 11시, 12시였는데
꼭 새벽 3시, 4시까지 TV를 보다가 자게 되더라고요. 한 채널만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계속 돌리면서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혹시 결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결혼할 때 TV를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없어도 괜찮을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한우를 사고 영양제를 사러 왔어요. 유자씨 부모님 영양제를 샀고요. 저희 집에도 다음 주에 인사를 가기로 해서 저희 부모님 영양제 선물도 미리 사뒀습니다. 어른들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양들이 조금씩 달라서 맞춰서 이것저것 잘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물할 때 빼고는 건강장 제품을 산 기억은 없어서 여기는 뭔데 계속 유명할까? 나는 이거 하나도 안 사 먹는데 뭐 이런 의문이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 선물을 고르다 보니까 대충 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왠지 다른 비슷한 뭐 인삼 브랜드들에 비해서 뭔가 약간 좀 고급진 느낌이 나서 선물용으로 일단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팔리지 않나 싶습니다. 선물할 때 또 너무 좀 싸구려 같이 보이는 거 하면 좀 그러니까요. 아무튼 정관장이 왜 그렇게 좀 잘 나가는지 유명한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관장은 KGC 인삼공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KTNG 자회사라고 하네요. 다들 아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 알게 된 거라서 혹시 저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대충 찾아본 거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영양제를 몇 개 샀고요. 식사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얼마치 샀는지는 비밀로 할게요. 막 제가 짠돌이라고 되게 조금 사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무튼 비밀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에 모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까지 계속 구독해주세요. 식사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나다니다가 한번 와봤던 곳인데 와서 밥을 먹게 됐네요.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밤이었는데 안에 인테리어가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 지금은 낮이긴 한데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사진도 찍고 메뉴도 보면서 놀았습니다. 한 25분인가 일찍 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다리는데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네, 갑자기 코엑스입니다. 제가 좀 컨텐츠와 유튜브에 미쳐있기는 한데 차마 여자친구 부모님 처음 인사드리는데 카메라를 켤 수는 없어서 촬영은 눈으로만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유자씨 집으로 이동해서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 유자씨 아버지께서 직접 커피 콩도 좀 볶으시고 커피도 내리시더라고요. 따뜻한 라떼를 한잔 해주셨는데 제가 커피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카페에서 마시는 것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해주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되게 고소했어요. 제가 예전에 논현동에서 거의 6년, 7년 이상을 살았는데요. 심심할 때마다 코엑스에 와서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서점도 가고 했었는데 갑자기 한번 와보고 싶어서 유자씨랑 같이 왔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영화 블로그도 비전문적으로 한참 했었는데요. 마지막 극장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극장이 제 삶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 뭔가 조금 슬펐습니다. 갑자기 극장 관련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시국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실지 좀 걱정이 되네요. 코로나 터지고 극장은 거의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극장 내부에서 음식물 취식이 안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죠. 여기저기 조금 구경을 하다가 초계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닭가슴살로 추정되는 닭고기가 들어간 국수인데 기름지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가끔 먹으면 맛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년 정도 차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랑 팔당이었나? 그쪽에서 초계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괜찮아서 가끔 먹습니다. 라고 유자씨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혹시 그 친구가 이성 친구인지 의심을 받았는데 동성 친구여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랑 남자 둘이서 덕수궁 후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내서 간만에 전화나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유자씨 부모님 만나 뵀을 때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건지. 근데 정식으로 처음 인사드리는데 만나자마자 대뜸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눈 것 같아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 두 분 더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코엑스에서 나와서 신논현역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아내가 너무 답답했어가지고 맞아. 시원하네요. 여기가 예전에 제가 논현동 살 때 밤에 혼자 메가박스 와서 영화 보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 이 라인이. 아, 그래서? 나 옛날에 살았던 데 한번 가볼래? 근데 나 그때 약간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했었어서 아마 건물은 새로 지었을 것 같아. 몇 년 전이지? 2년이니까 4년 전에 살던 곳이다. 언덕이잖아. 조금만 가면 돼.
저의 30대 초반? 네, 초반을 함께했던 동네입니다. 이 길이 뭔가 좀 더 넓었던 것 같은데 여기 CU는 그대로인 것 같다. 그리고 저쪽 뒤로 쭉 가면은 강남도서관이 나왔었어. 그래서 거기서도 책 많이 빌려다 봤었는데 많이 빌려왔었지. 근데 다 보지 못하고 반납한 게 많았지. 저 아파트 나 있을 때 한참 공사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예쁘다.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르막이었나? 이렇게까지 오르막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일반 되게 빌라촌인데 그지? 엄청 비싸 근데 이런 데도 그래 못해도 한 4, 5억은 하지 않을까? 여기가 요 앞에도 다 주차 공간이었어. 그래서 여기에 2대가 있었고 저쪽 반대편에 주차 공간이 4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나 방 계약할 때는 주차 공간이 6대이긴 한데 충분히 될 수 있대, 차 있어도. 그래서 계약을 덜컥 했단 말이야. 나 알고 봤더니 여기가 주차 공간이 6대인데 이 빌라에서 차 있는 사람이 9명인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맨날 눈치 게임 하는 거지. 스트레스겠다. 그래서 맨날 막 주변 딴 데 어디 공터에다 갖다 댄 다음에 밤에 새벽에 여기 차 빠지는 소리 들리잖아? 그러면 막 뛰어가서 다시 차 갖다 대고 막 그랬어. 여기가 다 주차 공간이었어. 주차장 공간이 많지가 않았었고 여기에 이렇게 한 4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여기서 내 옛날에 차 처음 샀을 때 2002년식 레조였거든? 거의 한 16만인가 17만 탔던 거 중고차 3만원 주고 샀는데 3만원? 아니 300만원. 300. 근데 여기에 다 그때도 외제차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차 타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끌고 가야지 했는데 비가 오니까 잘 안 보이고 이쪽에도 꼭 차들이 보통 있었어. 그래서 여기 차를 빼기가 공간이 되게 협소하거든? 근데 내 오른쪽에 그때 BMW 있었고 왼쪽에 포르쉐 있었나? 하여튼 엄청 비싼 차들이었어. 근데 둘 다 너무 차를 바짝 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빼느라고 진짜 엄청 힘들었어. 원래 여기 전세 7,500인가 그랬었는데 아는 동생 같이 살았지. 월세 23만 원인가 받으면서. 근데 여기가 8평인가 그랬거든? 근데 혼자 살기에는 좀 넓었거든. 그때도 짐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거의 한 2년 같이 살았으니까 못해도 한 4,500 정도는 더 아꼈지.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